개별 종목이 시장에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의 분위기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의 빠른 만회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키워드 놓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신병재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키워드 원투펀치, 오전장을 관통하는 펀치 키워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현재 한 10시 17분, 1시간하고도 17분 정도 지나갔는데요. 이 가운데서 가장 주목받는 테마 가운데 하나는 또 로봇이 아닐까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스타 이런 종목군들이 현재 거래 대금을 블랙홀처럼 흡수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모멘텀이 된 내용 그리고 또 이번 시세는 어디까지 좀 이어질 것인지 투자 전략 알려주세요. 네, 연초부터 난리인 것 같습니다. AI라든지 로봇 관련된 이런 테마들이 시장에 오히려 약세가 될 때마다 조금 꿈틀거리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자율주행 로봇이 이런 배달 가능한 시대가 개막을 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 성장 궤도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미국 시장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금융 시장 자체는 좋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시장도 지금 전체적인 찬물을 끼얹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코스피 및 코스닥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 긴축의 이런 장기화 우려 때문이다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인플레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시장이 좀 발목을 잡는 분위기입니다. 달러도 1,310원을 돌파하는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이런 내용이 좀 관련되고 있고요. 시장이 좀 좋았던 반도체나 전기차들의 반등이 다시금 반락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제 금리 10년물도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런 채권에 대한 부분도 주식시장에는 좀 찬물을 끼얹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다시금 조정세에 들어간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시장의 반등을 이끄는 것은 로봇 관련 이런 테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로봇의 이런 라스트 마일 시장 규모가 7조 5천억 수준이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21년도의 이야기였고요. 라스트 마일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최종 창고에서 그리고 고객에게 전달되는 물류 이송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시장은 이커머스 시장이 있을 거고요. 이제는 식품 배달 관련된 시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와 식품 배달 업체 같은 경우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이런 로봇을 활용해야 되는 로봇 도입은 필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는 골프장이라든지 호텔 그리고 리조트에서도 이 자율주행 로봇의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로보티즈와 위세아이텍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대장주는 로보티즈인 것 같습니다. 시총이 지금 4,800억 원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상한가는 넘보는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시총 5천억 원을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로봇 배달 규제 완화에 좀 시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어쨌든 지금 4만 원을 돌파해서 새로운 가격 영역대에 진입을 하게 된다라면은 기타 다른 로봇들까지도 좀 순환매대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가 어느 정도의 종가 형성이 되는지가 좀 중요한 주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세아이텍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세아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드 프로핏 이제 개발이 이제 중요한 건데요. AI 개발 프로세스를 자동을 해서 AI 제품을 개발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메타버스 관련된 수익도 인식될 것이다라는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16%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전고점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시총은 한 1,400억대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이 공간 돌파하게 된다면은 2천억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카이브 테크놀로지 인수라 이런 비즈니스 확장 부분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은 실질적이면 숫자로 확인한다라기보다는 미래 성장성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주안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YG 프로핏이라든지 YG 메타 엔진이 어떻게 이제 먹거리로 자리를 잡는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20%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이제 신고가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 2개월 정도, 한 달 반 정도 이제 횡보를 했다라면은 더 이상 추가 약세 보여지지 않고 이제 돌파가 나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총 무려 1조 8천억까지 상승했습니다. 1조 8천억이다 하면은 이제는 무겁게 움직여야 되는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가볍게 지금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들의 이런 전망 자체가 계속적으로 호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리포트들이 발간되고 있고요. 대부분 다 10만 원 이상으로 이제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존의 대장주도 움직였고 그리고 로보틱스까지 따라가는 모습 그리고 위세 아이텍 같은 이런 신규 종목까지 움직이게 되면서 로봇에 관련된 이런 분위기는 3월 중순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대외 환경이 오히려 위협이 되면 될수록 이쪽으로 자금 수급 쏠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월 중순까지 이 로봇들의 강세가 이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도 아마 초반에 사신 분들은 뭐 2배, 뭐 이 정도까지도 수익을 낸 그런 몇몇 종목도 있으실 텐데요.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좀 잡아봐야 될까요? 네, 결국에는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지금은 가격에 대한 이런 영역이다라기보다는 대장주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에 대한 이것을 기준점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대 음봉으로 나오는 그런 시점은 전반적인 로봇 종목들의 조정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주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가격을 논하면서 접근하기보다는 이런 대장주가 꺾이는지 안 꺾이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셨다가 내가 가는 종목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좀 안전하게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익을 많이 내셨고 또 무섭게 시세를 내고 있어서 약간은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이 장대 음봉으로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세 지속될 거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 확실히 요즘에는 로봇이나 이 챗 GPT 관련된 AI 관련주가 포트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상당히 크게 성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그럼 로봇이었고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 오늘 장 내내 우리가 봐야 될 펀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펀치는요. 손해보험사들의 호실적 랠리입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이런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고요. 새롭게 적용되는 회계 기준에 따른 수혜다. 뭐 이런 분석들도 함께 나오던데 손해보험사 오랜만에 시장에 주목을 받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 랠리는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까요? 네, 손해보험사들이 올 들어서 좀 꾸준한 상승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뭐 언제든 그랬던 것처럼 급등하는 이런 모습은 아니고요. 좀 천천히 조용히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1차적으로는 4분기 실적 발표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이 되었고요. 손해율 개선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융주들에게서 얘기가 좀 나왔던 배당 성향을 좀 높이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국제보험 회계 기준에 관련된 이런 영향인데요. IFRS 17에 대한 이런 기대감입니다. 기존에는 원가를 평가하던 이런 보험 부채를 이제는 시가로 평가하겠다. 이런 내용이 조금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보험 계약 발생을 한 수익을 보통 예전에는 일회성으로 바로 인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이제는 뭐 10년에 걸쳐서 10만 원씩 10만 원씩 10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수익을 인식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CSM 계약 서비스 마진이다라고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저축성 보험 그리고 보장성 보험 이렇게 나눠졌을 때 저축성 보험은 오히려 시가 평가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버전이 있으면은 보장성 상품 경우는 꾸준하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 중에서도 이런 생명보험사보다는 보장성 보험, 손해보험사들이 오히려 더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한 5년간 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은 연간 7에서 10% 정도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꾸준하게 이익을 어느 정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보험사들이나 이제 배당 정책까지 활용하게 된다라면 지금의 가격대에서도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하나손해보험이 오늘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손해보험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은 큰 폭의 상승은 뭐 나오지는 않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뭐 3, 4%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지금 일봉상에서는 그래도 좀 급등하는 그리고 주봉상이나 월봉상에서 갇혀있던 저항선을 이번에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DB손해보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베트남 보험사 인수 관련된 이런 내용도 조금 있었고요. 오늘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지금 주봉이나 월봉상에서는 하나손해보험보다는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으신 것처럼 IFRS 개선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1분기까지 3월 말까지도 랠리 가능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3월 말까지 손해보험주들의 강세는 가능할 것이다. 그럼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신규 조건도 저는 좀 무리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최근에 보험사들의 은행권 진출에 대한 이야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환전 업무라든지 은행권의 이런 과정을 좀 타개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 모멘텀도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손해보험사들, 여기에 로봇주들 오늘은 두 가지 키워드 알아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신병재 부지점장이었습니다.